챗GPT 내 여러가지 기본 기능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들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 기능들을 쓰면서부터 실력이 좀 늘더라고요. 챗GPT를 쓸 때 단순히 질문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답변 저장 방법이에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답변 저장을 어떻게 하나요? 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궁금하지? 그냥 본인 엑셀이나 메모장에 복사해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챗GPT에서는 내가 입력했던 프롬프트와 답변 내용 중에서 원하는 것들만 모아서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나 간단하게요.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대화 이력들을 쭉 방치해두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이것만 아신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쓰고 있는 답변 저장하는 방법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잠깐만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첫 번째, 아카이브 챗을 쓰면 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채팅방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왼쪽에 대화 이력 있죠? 여기서 이 박스처럼 생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아카이브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팅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카이브 눌렀으면 이제 채팅이 저장된 건데 여기서 세팅에 들어가 보면 아카이브 챗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매니지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장했던 프롬프트들이 나오게 돼요. 제목과 날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이 해당 대화 창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Unarchive Conversation 이거 눌러주시면 대화를 더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여기 저장했던 이곳에서는 사라지겠죠.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목을 잘 알아보도록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Unarchive 눌러서 다시 대화창을 불러오고요. 다음은 답변 저장하는 2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유 기능을 활용한 방법이거든요. 저장하고 싶은 대화창에 점 3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Share라는 버튼이 생겨요. 공유하기 이거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 있죠? 이거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목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거 누르면 제 닉네임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세팅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카피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팅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데이터 컨트롤 여기를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쉐어드 링크가 있는데 이 매니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금 저장했던 이 공유된 링크가 여기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아두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대화창에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Get Start with 이걸 누르면 해당 대화창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View Source Chat 이걸 누르면 바로 수정이 가능한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내 프롬프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화들을 따로 저장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아카이브와는 다르게 대화 이력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이드바가 깔끔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 원본 대화를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유된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유의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핵심 기능은 프롬프트 수정이에요.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계속해서 이 뉴챗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눌러서 새로운 창을 열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기서 수정을 해서 답변을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질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서 이 6번 다양한 기능 활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6번이 아니라 5번을 물어볼 걸 그랬다 하면서 할 경우에는 여기다 다시 칠 수도 있고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를 누름으로써 이제 이전 프롬프트로 갔다가 다시 방금 전에 입력한 프롬프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답변도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밑에다가 추가 질문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밑에 연속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서서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챗GPT가 학습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전 대화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거를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번 3번째 기능인데요. 답변을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답변 리제너레이트, 즉 재생산을 의미해요. 챗GPT가 이 답변을 기억했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답변을 만들면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한 번만에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바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 새 창을 열고 다시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아예 다른 질문을 할 경우에는 새 창을 열어도 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만 좀 다르게 받고 싶은데? 라고 하고 싶을 때는 이 리제너레이트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프롬프트를 수정했던 것처럼 화살표를 넘겨가면서 답변을 제가 비교를 바로바로 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앞으로는 같은 질문을 하고 다른 답변을 받을 때는 새 창 여시는 것보다 이 리제너레이트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기능은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맥락과 톤, 답변 방향 등을 미리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설정하면 챗GPT가 참고해서 답변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래머고 답변을 줄 때 예시도 달라고 설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챗GPT는 그 프로그래머에게 적합한 단어들과 답변을 구성을 하고요. 예시도 코드를 주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답변을 해줍니다. 이 기능은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이 프로필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챗GPT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혹은 그냥 바로 단축키로 Ctrl Shift I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주 쓰다 보면 이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창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칸은 뭐라고 써있냐면 챗GPT가 맥락에 맞는 대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 오른쪽에 이 5가지를 기반으로 적으면 좋다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네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취미와 관심사는 뭔지, 몇 시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시로 줬는데 다 쓸 필요는 없고요. 내가 저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는 의미니까 필요한 것들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첫 번째 칸은 나에 대한 페르소나, 즉 역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첫 번째 칸보다는 두 번째 칸에 힘쓰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작성해 쓰고 있어요. 제가 실제 업무에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데이터 어널리시스트 쓰고 있고요. 한글로 쓰려면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가급적이면 번역해서 영어로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음은 두 번째 칸이에요. 챗GPT의 응답 방향인데요. 챗GPT가 어떻게 대답하길 원하나요? 라고 써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격식 있는 말투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일상적인 말투로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답변 길이는 얼마나 길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나요?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은 챗GPT에 대한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주고 답변 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의 길이, 그리고 예시, 다음 방향성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한글과 영어 둘 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이게 짧게 적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원하는 답변 방향이 명확해져요. 제가 적은 글은 구글링, 그리고 오픈AI의 가이드라인,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인 것들로만 나름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쓰셔도 되고 빼고 싶은 부분은 빼도 됩니다.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게 커스텀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진짜 엄청 커요.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내가 원하는 답변을 잘 알아듣고 알려주게 됩니다. 설정값에 어떤 말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답변의 결과물도 달라지고요. 주제나 원하는 답변 방향 등이 유사하다면 꼭 설정해놓고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여기 Enable for New Chat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 한 개의 커스텀 인스트럭션 설정밖에 안 되고 있어요. 한 개로 활성화, 비활성화 하면서 쓰셔야 돼요. 참고로 유료 버전 GPT 4.0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GPTS에서 커스텀화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해당 맥락을 원할 때만 GPTS 들어가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 핵심 기능에 대해 알아봤고요. 첫 번째, 답변 저장 기능이고 2가지 방법이 있었죠. 아카이브를 통해서 저장하는 방법, 공유하기를 통해 저장하는 방법, 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카이브가 조금 더 깔끔하고요. 저는 이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 수정이죠. 잘못 질문했거나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하고 싶을 때 이제는 계속 새 창 열면서 수정하지 마세요. 프롬프트 수정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답변 리제너레이터 기능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만 다르게 받고 싶을 때는 리제너레이터 기능을 사용하시면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화살표만 넘겨가면서 바뀐 답변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 커스텀 인스트럭션 기능이죠. 챗GPT가 답변해줄 때 내가 원하는 맥락, 답변 방향 등을 미리 설정해 두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진짜 차이가 엄청 크니까 꼭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